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풍력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들에는 이제 무엇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현재 풍력 발전 현황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제 먼저 현재 해상 풍력과 관련된 정부의 추진 로드맵이라는 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보시는 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표인데, 이제 2020년에는 한 3,000기가와트시였는데, 이제 2034년에는 한 57,000,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가 넘게 이제 확대를 할 거고,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동일선상시 비교되고 있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4.5배 정도가 이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특히 육상 풍력보다는 이제 해상 풍력 위주로 좀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그러니까 해상 풍력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이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로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2년이죠. 그래서 8메가와트급 이 터빈을 개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유니슨이라는 기업이 이걸 맡아서 국책 과제를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두산중공업도 터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계획은 이 개발들이 좀 제대로 완료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제 내년 말에,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착공을 할 이제 보시는 서남해 해상풍력 2단계 사업에 이제 터빈 50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뿐만 아니죠. 해상풍력에 대한 REC, 이 REC 가중치도 이제 상향이 돼서 최대 이제 3.7까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REC라는 거는 정식 명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이제 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깊은 해상 풍력일수록,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데 이제 해상 풍력기를 이제 설치를 할수록 이제 높은 가중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친환경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기를 파는 것에 더해서 이제 이 가중치만큼 이제 수익이 추가가 됩니다. 관련된 수식이 약간 있긴 한데 이제 굳이 이것까지는 이제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풍력,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보다 이제 높은 REC 가중치를 부여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정부가 가장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해상 풍력 사업과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일단 이제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좋은 플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된 부지도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발전 사업 허가를 받거나 이제 부지 같은 것도 이제 모두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 정부가 이제 이러한 계획들도 수립을 하고 또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도 지원해 주는 건 잘 알겠는데, 이제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건 이제 2020년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요. 이제 단순 비교만 해보더라도 여기 이제 파란색만 보시더라도 태양광의 비중은 더 늘어나고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이제 그에 반해서 풍력은 이제 점유율도 감소를 하고, 여기 아래 이제 생산량도 보시면 191에서 이제 160, 그러니까 메가와트시로 이제 감소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조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보급을 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여러모로 이제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됐었는데, 이제 왜 풍력 발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못하고 크게 부진을 했던 걸까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풍력 발전을 돌리는데 발전 단가가 이제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게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을 보면 대형 사업자들도 많지만은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도 이제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1메가와트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대략 한 30억, 한 20억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는 걸 넘기려면 최소 이제 300메가와트시 이상은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최소한 6천억 원은 있어야지 이걸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는
이 시장 진입을 하는데 너무 높은 장벽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당장 이제 국내 최초 그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인 그 제주, 그러니까 탐라 단지만 하더라도 이제 논의는 2005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완공이 되는 데까지는 이제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는 뭐 부산, 뭐 충남 태안이라든지 통영, 그리고 이제 보시는 이런 인천에서도 주민들의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거 착공이냐, 그 착공이 될 수냐 있긴 하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려감들도 있는데, 그럼 이제 주민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뭐 기사에도 이제 그런 점들이 나와 있지만은 이 어업권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격탄을 입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만약에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해서 사업이 딜레이가 되면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자인 너희들이 잘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을 이제 잘 설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만 할 뿐이지 이제 같이 뭘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유저들이 할 몫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사업 초창기인 만큼 정부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방금 살펴본 이 REC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방금 그 해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REC 가중치를 최대 3.7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REC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제 그 계약 단가라는 걸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EC에 곱해지는 이제 계약 단가를 낮춰버리면 이제 수익성,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오는 돈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안 되니까 신규 사업자들도 섣불리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킬로와트 시당 147원 정도 하던 거를 이제 137원으로 이제 낮춰버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한 만큼 배나 되는 REC를 곱해주지 않으면 결국에 수익이 많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REC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에는 한 10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 그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이제 2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계약 단가도 낮춰서 곱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익은 이제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정책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이제 보조금도 적극적으로 이제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이 풍력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정부의 그 풍력 목표 달성률을 보면 한 40% 정도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보면 이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류 효과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이러저러한 개념을 다 차치하고 보더라도 이 발전 기간의 거리가 최소 이제 700m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풍력 발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한국에 땅이 너무 이제 좁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앞서 뭐 정부가 여러 가지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로드맵을 그렸지만 이제 어림도 없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부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 정부의 로드맵이랑 목표치를 볼 때는 항상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두 번째로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 발전 현황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 설치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해상 풍력 발전에는 어떤 방식이 특히 더 유리한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부유식 해상 풍력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